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금요일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로 같이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김응태 MTNW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첫 번째 시선 머문 섹터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곳입니다. 수소입니다.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당분간 한동안 좀 소외됐었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이 주가가 저점인 지금 구간 기회일까요? 성큼 다가서고 있는 수소 시대를 미리 좀 선점할 종목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부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섹터 선정을 해주신 이유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후장 2,000원지 기세가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역시 친환경인가요, 부대표님? 뭐 친환경 쪽으로 보셔도 뭐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워낙 수급이 실제로 지금 시장 뭐 실제적인 어떤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기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일단 수급이 전체로 쏠리는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수소 관련 종목들 내지는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준비를 좀 해보자 이후에 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약간의 단초는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유럽 쪽 독일에서 아마 이번 달에 수소와 연관된 실질적으로 독일 국내 뭐 내부적인 이야기겠지만 관련된 정책이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을 이끌고 있는 끌고 가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선진국들에서의 어떤 수소 경제와 연관된 정책들이 실제로 이제 실물로 조금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수소와 연관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작년에 좀 많이 올랐다가 거의 뭐 반 토막 이상들이 다 나 있는 상태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금 그냥 아주 플랫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계속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가 수준에서 보신다면은 뭐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물론 당장 주가가 움직인다 이런 맥락보다는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올라간 그런 섹터보다는 역시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보면은 수소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플러그 파워는 또 바닥권에서 꽤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대표님. 예.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달 안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요? 지금 리포트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수전의 설비 목표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 EU가 친환경 쪽으로는 누구보다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때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유럽에서의 어떤 독일에서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국내 정책으로 뭐 이렇게 바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여러 나라들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독일 같은 경우는 7월 중에 수소 에너지와 연관돼서 이제 그동안에는 수소 에너지를 이제 경제 어떤 특정한 분야만 쓸 거냐 아니면 경제 전반에 쓸 거냐 이렇게 좀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수소 에너지를 이제 경제 전체적인 전반에다 다 사용하게 될 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하고 저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운반하는 부분, 이렇게 유통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밸류체인 속에서 정책적인 어떤 아웃라인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충전소를 어떻게 얼마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수소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뭐 몇 킬로, 1,800km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독일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유럽으로 연결되고 미국으로 연결되고 또 전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단초는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로의 어떤 진행은 물론 이제 당장의 국내에서 어떤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시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목들 보시면은 이상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코롱 인더스트리나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필터 분야에서 수소 생산 관련된 필터 분야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높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장과 연관된 부분, 네. 그다음에 이런 탱크를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섬유와 연관돼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각가지 국내 기업들이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연관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 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소외받다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정말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초기에는 이런 모멘텀이 명확하지 않을 때 EU 쪽에서 이 친환경 관련한 목표를 상향 조정할 때마다 좀 튀어 올랐었잖아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지금 에코프로가 18일에 114만 원대 신고가를 쓰고 오늘 다시 116만 원의 고지를 또 뚫어내네요. 11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금요일에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118만 원까지 가네요. 118만 원. 네. 118만 3천 원까지 지금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 경제의 어떤 순환매까지 확산 정말 기회가 있을까를 노려봤을 때 당장 2차 전지의 쏠림을 봤을 때는 좀 섣부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실 거잖아요.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쪽에 무게 싣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수소를 또 갑자기 꺼내들었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관심은 갖되 아직은 좀 접근하기가 조금 불안한 그런 시장이죠. 워낙에 또 2차 전지 섹터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수소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심을 갖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있다는 측면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에서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12월 10일부터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수소가 단 한 번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줄고 밀리고 있어요. 두산표열세도 그렇고 SP열세도 그렇고 범한표열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된 에너지 사업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도 작년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거의 주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역시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미는 것만큼 시장에서 반응은 조금 더 뜨겁지 못합니다. 또 하나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먼저 시행이 되는데 예. 인프라 구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내에서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고 나서부터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좀 더 접근하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서 좀 반등했을 때 좀 접근하는 게 보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수소도 역시나 마찬가지 청정 에너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하고도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워낙에 또 세기 때문에 또 수소차 관련된 업종들도 또 등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보되 우리 앞서 말씀하신 부 대표님처럼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다가 좀 반등 시점 왔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니면 독일 모멘텀은 조금 약할 것 같다. 뭔가 이런 트리거가 나와줘야 다 같이 동반상승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혹시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뭐 저는 사실 수소는 관심 가져 보지는 않는데요. 물론 이제 독일에 대한 이벤트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맞춰서 뭐 시장에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에서는 저는 기대치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지난해 수소 관련돼서도 개정법이 통과됐을 때 네. 이제는 좀 활성화가 좀 진행되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발표 이후부터 줄곧 밀렸단 말이죠. 네네. 그만큼 또 국내에서는 시장의 수소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모멘텀이 커진 것처럼 국내에서도 한 번 더 이슈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그때 사이에서 한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수소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전력으로 쓰느냐, 또 연료 전지 쪽으로도 있고 말씀하신 수소차도 있잖아요. 이 액화수소와 관련해서 모빌리티용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있는데 충전과 관련해서 이 확보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먼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전기차와의 연결고리를 봤을 때. 네, 전기차하고 연계봤을 때 역시 수소 충전소에 대한 충전 사업들도 역시나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뭐 내년부터 지게차라든지 뭐 굴착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수소 충전소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겠다라고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만 있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앞으로 뭐 수소 에너지도 매년
버스 7,000대 이상에 대한 뭐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또 이게 무슨 기사도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또 시장을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호응이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그래도 충전소 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눈에 보여야 되는 또 가시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또 시장에서도 반영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미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좀 수소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정에너지 쪽의 사업에서 하나 일환이기 때문에는 빠질 수 없는 에너지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놓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독일 관련한 정책 모멘텀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이끌어올 것인가는 사실 누구도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나리오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연료전지, 뭐 수소차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부 예. 대표님. 토픽을 어떻게 추리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SK E&S하고 효성중공업에서 이를테면 이제 액화수소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공급 측면에서 유인이 시작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수요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 버스, 그러니까 수소와 연결된 모빌리티 쪽의 어떤 수요가 사실은 그쪽을 이제 끌어올리려고 만든 그런 그 공급인데 아직까지 예를 들면 아까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00대가 지금 뭐 공급할 수 있는데 사실은 7,000대는 전혀 뭐 되지가 않습니다. 차량 대수가 지금. 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제 그 수소버스를 늘리려고 계속 증설을 하고 그렇죠. 늘리고는 공급으로. 있는데 네. 수요 측면에서 이제 계속 늘어나고는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제로 그 공급하는 수요량을 충분히 받아줄 만한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을 보는 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뭐 그냥 섹터별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적인 모멘텀보다는 사실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독일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 쪽에서 네. 어떤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아마도 국내 기업들 중에는 해외 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기업들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은 좀 약한데 해외 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기업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바깥에서 안쪽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 어떻게 골라주세요? 저는 코롱 인더스트리를 좀 보자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산업재나 뭐 전자재료 그다음에 뭐 패션업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그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나오는 실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탄탄한 그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와 관련해서 이제 필터 관련 멤브레인 기술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도 수소 경제와 연관돼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좀 올랐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 2차 전지 음극재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미 관련된 회사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후속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네. 개인적으로 코롱 인더스트리를 좀 토픽으로 좀 보시는 그런 시각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가격은 일단 목표 가격을 지금 5만 원, 5만 뭐 1,0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사신다라고 한다면 5만 원 내외에서 사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6만 8천 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 4만 1,000원 놓고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작년 5월 이후로 6만 원대 숫자를 사실 못 봤어요. 예. 그렇죠? 근데 긴 관점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그 포스트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곳 친환경이라는 모멘텀을 같이 기억해 보시면서 이달 안에 발표될 독일 수소 경제 강화 모멘텀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롱 인더 토픽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 가보시죠. 두 번째 섹터는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나왔고 오늘은 다 같이 움직인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각종 모멘텀과 함께 여전히 불확실성도 공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막판에 조금 2차 전지의 희석이 됐어요, 위원님.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이번 주 시그널이 나왔다는 게 위원님의 의견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흐름을 좀 점검하고 계세요? 일단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재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와 있고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섹터 내의 순환매가 또 있고 섹터 간 순환매가 있는데요.
저는 이 지금 자리는 섹터 간순함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워낙에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밖에는 뭐 코스모와 TCC 스틸 이런 관련된 2차 전지 소부장 제도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흐름도가 워낙에 또 세게 올라갔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였고요.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 뭐 3월 달에서 한번 또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번엔 또 IT 업종인 반도체라든지 이번에 또 AI 로봇 관련된 테마들도 강하게 흐름을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조정을 받는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섹터 간순함에서는 한 번 더 시그널이 포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때문에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도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봅니다. 워낙에 2차 전지가 강세를 이뤄졌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 대해서 2차 전지가 뭐 더 담아도 되는 자리이긴 하겠지만 2차 전지가 분명히 한번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IT 산업이 있을 텐데요. 반도체들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들은 제약바이오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로 봐야 된다는 거고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봤을 섹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게임주, 원전주 이런 종목도 있을 텐데 이미 원전은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뭐 포트에는 반드시 구성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게임주는 아직까지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차후에 중국과의 모멘텀을 좀 해소가 됐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셀트리온이 합병되는 소식 때문에 한 차례 이슈가 한번 있었죠. 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대장이 올라갔을 때 후발주로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유한양행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제는 또 HLB가 공매도 타겟을 또 위해서 또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HLB가 장중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개인들의 매입 수급들이 좀 제약바이오로 좀 돌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우원명 부대표님도 개인들의 이런 투자 밈주식이 되어가고 있는 네. 흐름 안에서 제약바이오의 순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국소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번 주에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좀 찾아야 한다면 어떤 포인트인지 궁금해요. 정부 쪽에서 지금 윤 정부가 원래 이제 바이오를 키우겠다는 네. 건 이 기본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2030년까지 100조 투자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로 본다면 어떤 포인트가 가장 유효했다고 보세요?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다소 늦은 감은 있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 지금에서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 대한 정책 발표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그 전에 한 차례도 1차적으로는 셀트리온 첫 번째 모멘텀은 그겁니다. 셀트리온 서정재 회장의 복귀. 그러고 나서부터 조정받고 나서부터 셀트리온의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어제는 또 HLB에 대한 공매도권 무상증자 이런 것들 이슈 때문에 네.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공격적으로 좀 투자되는 거 본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자리에 대한 오히려 또 시그널은 다 오늘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수혜를 받았었던 거고 또 그 전에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하나의 또 실마리를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투자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가 저점 매수하지 않을까. 또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게 또 제약바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쇼커버링이 나온다고 있다 봤을 때 네. 공매도의 세력들도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테슬라가 한번 공매도 때문에 한번 당하면서 그 주가가 크게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나라 시장도 제약바이오도 한번 더 쇼커버링으로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 이슈까지 작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자리. 근데 리스크적인 측면도 여쭤볼게요. 사실 금리 7월 이번 달에 마지막이 될 거냐 아니냐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가 하나 더 남아 있고 여기다가 실적 불확실성,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매번 부딪히는 거지만 임상 불확실성도 갖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이런 악재가 터져도 다 같이 영향받는 섹터잖아요. 네. 그리고 부대표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119만 원을 가는데 여기에 나눠줄 유동성이 과연 있을까도 하나의 리스크 아닐까요? 어떻게 점검하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금리 인상 이슈 관련해서는 긴축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금리를 뭐 당연히 올리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릴 거냐?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긴축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긴축이 완화되는 그 이후에 이제 긴축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드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면 성장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펌프질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 특히 바이오 업종은 원래 실적이 언제 나왔나요? 실적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항상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는 그러니까 대형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유한양행? 근데 이제 유한양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은 2분기 실적 나오면 아시겠지만
아마 실적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흐름들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수급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 수급이 워낙 그 2차 전지 섹터에서 몰리면서 공매들을 이기고 이를테면 뭐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흐름들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의 수급이 또 쏠릴 수 있는 가장 핫한 섹터가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들로 어떤 학습 효과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종목들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큰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펩토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속 올라요. 오늘 같은 대단했죠. 경우도 마이너스였다가 뭐 장중에 또 올라가는 가요. 또 가는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된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 종목들이 이렇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움직였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맞아요. 아주 특정한 종목 서너 개 정도, 그다음 조금 뭐 확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를 부여한 종목군 또는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실적이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주식, 재밌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하실 거면 역시 이제 이슈를 부여한 종목군,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실 종목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신다면 중소형 제약사들 중에 실적이 되는 종목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유나이티드 제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류의 종목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정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찾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는 늘 핫한 쪽에 더 먼저 끌리기 마련인데 이번 주의 키워드인 당뇨 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펩트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 올리고 또 동훈 아나텍도 여전히 변동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SK케미칼이 당뇨 복합제와 관련된 모멘텀 오늘 소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의 기회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SK케미칼이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당뇨 치료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가지고 이제 SK케미칼에서 약을 만든다는 얘기죠. 뭐 한편으로 보시면은 SK케미칼의 어떤 제약,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은 뭐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7% 정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뇨병 관련해서 특히 앞서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이슈가 예를 들면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는 뭐 침으로 당뇨를 수치를 할 수, 혈당을 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펩토론 같은 경우는 당뇨와 연관된 그런 부분 마찬가지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학습 효과가 조금 더 영향을 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어쨌든 간에 당뇨나 비만 같은 이슈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먹는 것보다는 빼는 게 더 관심이 시대고, 키워드다. 그다음에 그렇고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많은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질병이기 화제죠.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와 연관된 네. 실적 개연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네. 다른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상당히 그 관심들이 많고 실적과 실질적으로 직접 연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SK케미칼이 추가적으로 좀 계속 더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단발성 이슈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AI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토픽에 앞서서 김 의원님, 이번 주에 딥노이드 제외하고는 루닛, JLK 다 약하거든요. 네. 반면 신테카바이오는 이거 정부 쪽 모멘텀이라고 봐야 돼요. 상한가인데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정부 모멘텀이라고 봐야겠죠. 정부 모멘텀이고, 루닛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보유예수가 풀리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마이너스 7% 정도면은 양호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전에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그런 오버행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랐는데 7%면은 오늘 풀린 물량만 해도 132만 주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건데요. 10%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7%면은 정말 짧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뷰노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이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2%라면은 충분히 뭐 더 들고 가도 괜찮을 만한 자리니까요. 특히나 미래 성장 가치가 풍부했던 의료 네. AI 관련 종목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세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네. 그러면은 탑픽도 이 안에 있나요? 아닙니다. 탑픽은 딱 정확히 제약바이오 대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의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네. 본격화가 가시화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될 거고, 지난 분기 실적도 셀트리온도 좋게 나왔고 이번 2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이라고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차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네. 이것만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네. 위에가 셀트리온 제약이고 밑에가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제가 에코프로가 본다라고 하면은 완전 데칼코마니죠. 네.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셀트리온 제약은 내려가고 있고, 또 반대적으로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수급이 그만큼 또 쏠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꼭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에코프로를 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 대장은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종류의 제약인가요? 코스닥이잖아요. 코스피는 셀트리온이 들어가고 있고 네. 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네. 제약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서 보여주고요. 네. 목표가는 10만 원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10만 원보다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충분 보지 마시고 좀 더 올해 말까지는 들고 간다 생각하시고 10만 원까지 보시고요. 네. 손절 라인은 7만 원 잡으시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보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연간 실적 추정치가 트럭시마 약간 인하 때문에 좀 낮춰 잡은 증권가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것이 합병 모멘텀으로 상쇄될 수 있는 이슈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악재는 나왔습니다. 네. 악재는 나오고 다 이미 해소가 됐고 나서부터 지금 네. 다시 합병 이슈 때문에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료는 소멸됐다라고 보시고요. 증권가에서 아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더라도요. 20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이들의 계절이 오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 3사 안에서 가장 또 수혜 클 것으로 봤어요. 합병 모멘텀과 함께 10만 원까지의 저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 김흥태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